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접어든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최근의 일인데요.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듣던 이 채널에 드디어 저도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느라 참 힘들었고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텨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더군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안도감도 들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 과거에 저처럼 힘들어하거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첫째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등학생 둘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째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웠냐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첫째 딸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딸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아이였냐고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속 썩이지 않은 가장 착하고 어른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다 제 탓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늘 아프기도 했어요. 첫째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동거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 당시 질투와 무관심으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그 여자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아이를 낳고 헤어졌던 상황이었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갈라섰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이 아닌 친모의 호적에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 주도로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부인은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며 아이를 시댁에 맡겼고 어쩔 수 없었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하면서 제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는 힘들었답니다. 남편은 늘 가정적이고 모든 일에 앞장서며 성실한 사람으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저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아이가 있고 결혼을 한 번 한 상태에서 저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처음부터 아이가 있고 결혼을 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처음에는 망설였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모든 걸 감수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배신감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에 그런 배신을 겪고도 용서하고 함께 살기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당장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가 컸죠. 그런데 시댁에서 만난 고작 7살 된 아이를 보자마자 제 굳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만난 아이는 7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깍듯이 인사하던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숨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아이는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이에게 눈치를 줬는지 아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어른들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지내는 것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시댁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가 들으란 듯이 제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 인생도 망치고 예뻐했던 며느리도 떠난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기적이라며 절대 저에게 키우라고 할 일은 없을 테니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가 들을까봐 불안해하며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애걸했습니다. 7살 아이가 듣기에 너무나 끔찍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며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직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죄 없는 아이에게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어른들 사이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찾은 건 맞지만 당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 있는 걸 알면 내 인생은 끝이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아빠가 키우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며 아이를 친엄마에게 맡기고 모르는 척하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다는 죄책감과 아이에게 느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을 하면 남편이 사회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게 끝내야 할지 또 이혼 후 남편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눈으로 직접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 방문해서 느낀 가장 큰 것은 남편의 죄보다도 시어머니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보다는 먼저 남편을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떠나면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럼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릴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만 없고 남편이 평생 저를 속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결혼과 아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시어머니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고 이혼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댁에서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남편보다 더 심한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폭력을 가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길어지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에서 거의 2끼를 걸렀을 정도로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배가 고픈지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저희 부부 몫의 밥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한 그릇씩 떠주었지만 방 안에 숨죽이고 있는 아이의 몫은 전혀 준비해 주지 않았고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와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지 생각하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저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되자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지만
이전 결혼해서 태어난 저를 함께 살고 싶어 하진 않았죠. 가끔 저를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었지만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항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잘못한 것이 하나 없었는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 밑에서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처럼 밥을 굶기진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매번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이 나이 먹고 애 뒷바라지할 일은 없었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 아버지가 내 엄마랑 결혼해서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저는 삼촌과 고모 댁을 전전하며 더한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새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데 우리가 너를 키워야 하냐며 삼촌과 고모, 그리고 저를 혐오하던 숙모와 고모부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했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모든 눈초리와 원망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린 시절 내내 이유 모를 어른들의 눈초리에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았던 기억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댁에서 방 안에 숨죽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남편과 헤어지거나 혹은 헤어지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에게 계속 아이를 맡기고 살게 된다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손도 대지 않고 방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이게 옳은 선택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 한 구석이 착잡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는 더욱 겁먹은 표정으로 뒷좌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지가 내는 숨소리마저도 제가 신경 쓸까봐 숨소리 한번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 무엇보다 안정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써 밝은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지야, 방에 있느라 심심하고 힘들었지? 아줌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윤지는 뭐 좋아해? 그냥 한번 말을 걸었을 뿐인데 윤지는 화들짝 놀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배 안 고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나가 돈가스를 사 먹였어요.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도 윤지는 눈치 보며 깨작깨작 먹더니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윤지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비어있는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줬죠. 피곤했던 윤지는 불안해하면서도 금세 잠들었고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최대한 조용히 말이죠. 윤지를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 집에 두는 게 어른으로서 맞는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왔어. 윤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윤지에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건 당신과 어머니를 용서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어른으로서 윤지를 그 집에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윤지의 인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어린 나이에는 내가 보살펴주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밤새워 한참 동안 울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더니 참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특히 윤지를 시어머니와 2번 다시 만나지 않게 하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울먹이며 쉰 목소리로 저에게 고맙다고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윤지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윤지를 당분간 제 손으로 보살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말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마저도 화를 내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어떻게 될 줄 알고 겁도 없이 데려오냐는 아버지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고성이 오갔던 적도 있죠. 친구들, 친척들, 몇 번 본 적도 없는 남편의 먼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윤지를 데리고 온 이상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워낙 강해 그런 심한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다시 시어머니에게 맡기겠지 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다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윤지도 원래부터 제 딸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뭐든지 시간이 약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민지가 학교에서도 교우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유독 저에게만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많이 어려운 건지 벽이 좀 느껴졌거든요. 원래 말수가 많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성격이 아닌 혼자 해결하는 독립적인 성향인 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어린아이 치고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지가 공부도 곧잘 하고 속도 썩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착한 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는 윤지가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 사달라고 때도 좀 쓰고 속도 좀 썩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아이들 때 쓰는 것 때문에 속 썩이는 친구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윤지 같은 아이 키우는 게 소원이라고 한 소리씩 하긴 했지만 보통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는 속 깊은 윤지가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가끔 백화점 쇼핑을 가서 옷이나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손살에 치고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도 아무거나 다 좋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이에게 더 이상 다가갈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윤지를 낳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키운 정이 들고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서 저는 정말로 윤지가 제 딸이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다 생각하고 대했는데 아무래도 윤지는 친엄마와 함께했던 생활도 길었고 저희 집에 오게 된 과정이 그리 환영받으면서 오게 된 과정이 아니다 보니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윤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아동심리센터 같은 곳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아동 관련 기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저 기다리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길 간절히 원했는데 또 제 욕심인지라 계속 요구하면 아이가 더더욱 마음이 불편할까봐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윤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속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확실히 시어머니와 멀어지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이후 사이가 좋아져서 윤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쯤 둘째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윤지도 동생이 생겼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도 타주고 책도 읽어주고 해서 육아가 수월하다고 느낄 정도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산후 몸살로 아플 때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도록 안마를 해주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네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나 윤지가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이 더 닫힐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윤지는 오히려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점점 더 밝아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루는 밤에 몰래 안방으로 돌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가 윤이랑 저랑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도 아줌마랑 윤이를 똑같이 사랑해요. 대뜸 그렇게 말았는데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밤새도록 눈물이 마르질 않았네요. 점점 알게 모르게 밝아지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아이를 보니 용기가 나서 저도 마음을 한결 편안히 먹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는 그렇게 누구보다 착하고 속 깊은 딸로 자라주었고 공부도 계속 열심히 잘해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딸이 되었어요.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느라 공부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가 꿈이 있는지 즐기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하는 걸 보니 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음껏 지원해줬습니다. 공부도 고등학교 가면 체력 싸움이라 운동도 보내주었고 부족한 과목이 뭔지 파악해서 과외도 붙여주고 했더니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원서를 넣을 때야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회복이 안 되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때문인지 둘째도 어릴 때 잔병치세가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전교 1, 2등 해야 원서라도 넣을 수 있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했고 여기저기 대외 활동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의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꿈에 가까워졌다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사지해주던 게 마냥 귀엽고 기특하기만 했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도 하기 힘든 꿈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다니 다른 어른들보다 우리 윤지가 훨씬 멋진 사람이라며 남편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면서 윤지를 데려올 때 한참 심한 말을 했던 사람들도 아이가 의대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니 저에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면서 한마디씩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윤지를 키우면서 윤지 때문에 속썩이거나 고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말은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 꿈 이루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드디어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거 축하해 달라고 했어요. 윤지를 키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오히려 윤지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고 어른스러운 딸로 자란 것에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윤지는 그 힘들다는 의대 6년 과정도 투정 한 번 없이 잘 보냈고 국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국시 과정을 끝내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인턴 준비를 하는데 평화롭기만 하던 집안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고 아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 짐도 싸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여자가 누추한 차림으로 집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잡상인이나 사입이 선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하고 초인 좀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지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이 이름 부르며 대뜸 문을 두드리니 심장이 쿵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에 있던 윤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놀라서 거실로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거짓골 한 여자가 대뜸 눈치를 보자마자 껴안기 시작했어요. 어머 우리 딸 왜 이렇게 컸어? 정말 몰라보게 컸다. 윤지야 엄마야 아이고 내가 너를 보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윤지야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껴안는데 저도 아이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자가 누가 봐도 거짓으로 짜내는 것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엄마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제서야 윤지 버리고 간 친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서 아이를 떼어내려고 거실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앉을 것도 없다며 자기는 자기 아이 찾으러 온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랐는데 그래도 우리 윤지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워. 너희 아버지는 엄마는 고생시켜도 너는 고생 안 시켰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었다며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그동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딸 저한테는 볼장도 없다는 듯이 차갑게 아이 찾으러 왔다고 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윤지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딱 왜 왔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인생 찾아간다고 갈 땐 언제고 아이 의사 됐다니까 찾아와서 자기 딸이라고 데려간다는데 속이 너무 뻔하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친엄마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제가 충분히 찾아주고 연락해서 둘이 만나게 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다짜고짜 아이 찾으러 왔다니 더부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다니 하는 얘기 듣고 있는데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저기요. 갑자기 저희 집은 어떻게 아셔서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경호 없이 찾아오신 건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아이 놔두고 저랑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자 아이 친엄마라는 사람이 윤지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 저에게 도끼눈을 하지 뭐예요? 지금 남의 애 데려가서 키운 거 유세라고 엄마 노릇하는 거야. 내 아이 내가 데려간다는데 뭘 놔두고 말고야 더 할 얘기 있어. 내가 어머니 찾아가서 우리 애 어딨냐 몇 번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싸고 돈다면서 집 주소 알려주더라. 아이 데려가서 키우면서 좋은 사람 혼자 다 되고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자기는 남편 돈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저 식탁에 아이 밥 한 그릇 더 놔둔 걸로 생색내는 거 웃기지도 않아. 우리 애 쥐 잡듯이 잡아 공부시키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의사 만들어 노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말 틀렸어.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버리고 갈 땐 언제고 하는 말이라곤 막말로 뚫린 게 입이면 아무 소리나 해도 되냐고. 저도 욕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 앞이라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 없었던 윤지가 친엄마를 그리워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무척이나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아이가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면 보내야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달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가 무슨 아이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면서 아이를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아이가 무슨 상황인지 깨닫고는 바로 친엄마라는 여자 손에 잡혀있던 자기 손을 탁 소리 나게 빼고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한테 엄마는 이분 한 분뿐이에요. 아줌마가 저 낳긴 했겠지만 진짜 엄마처럼 키워주고 사랑 준 건 이분이에요. 이분이 제 유일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 어린 시절 다 기억해요. 그렇게 고생 안 하셨잖아요. 저 유치원에 버려두고 다른 아저씨들 차 타고 놀러가고 밥도 잘 안 주고 아줌마는 네일 하트도 받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사모님처럼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저 엄마 밑에서 크면서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랬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저 사랑해 주시니까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말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엄마 저한테 고생시킨 적 한 번도 없고 식탁에 밥그릇 하나 더 올리고 엄마 행세한 적도 없어요. 전 마음으로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평생 은혜 갚고 엄마 건강 돌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가세요.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으면 좋겠네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거짓골에서 온 것도 속보이고 솔직히 기분 너무 나쁘고 더럽네요.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한 적도 없는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이 엄마라는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당장 올 줄 알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못돼 먹으니까 저도 아이에게 못되게 대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이가 문전박대하니까 더 충격받은 듯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가면서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가 마침내 경찰에 끌려나갈지 본인 발로 조용히 나갈지 협박하니까 아버지를 꼭 닮았다. 어쩐다 큰 소리 내길래 아이 욕 듣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제가 당장 소금 들고 달려나가 뿌리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가고 아이가 또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그냥 둘이 끌어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현관에서 엉엉 울었어요. 고맙다고 너무 억울했는데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말하는데 아이가 그 말 하자마자 저를 안고 더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빨리 엄마라고 불렀으면 엄마가 저 여자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친엄마가 날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하면서도 엄마라는 그 말이 아파서 입안에서만 돌고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와서야 엄마라고 불러드려서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이 입에서 본물처럼 엄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와서 속상하고 억울했던 마음 더 없어지고 그저 내 딸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딸 이렇게 부르면서 훨씬 더 허물없이 친구 같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온 게 아이와 저 사이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벽을 허물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출장 간 남편은 사정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입이 싼 시어머니가 동네 방네 주어 키운 아이가 의사 됐다고 소문을 냈고 제가 그때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말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절대 보여주는 일 없이 하라고 한 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제가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로 고생시켜서 의사 되게 한 다음에 노후자금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아이가 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 계신 한 분이 아이의 친엄마와 아는 사람인지 소문이 거기까지 돌자 친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이 찾으러 왔다고 대뜸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준 거죠. 남편이 아직도 자기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볼만했습니다. 명절이면 그래도 부모니까 하면서 남편만 보내 시간을 보내거나 용돈 드리거나 했는데 그럴 일도 아예 없어지고 아이 앞길을 막을 일도 완전 차단해버리니 속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았어야 할 것, 괜히 예의 지킨다고 살다가 화를 면치 못했네요. 아이는 지금 인턴 생활을 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들어오면 잠만 자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여요.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 멋진 어른이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가끔 얼굴 맞대면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한참 동안 웃고 떠도는 모습이 참 훈훈하고 보기가 좋아요. 둘 다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준 게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윤지가 바빠지기 전에 가족 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게 바빠서 자주 가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시간이 난다면 꼭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딸도 매번 나중에 상황 되면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엄마 어디 가고 싶은지 정해놓으라고 다 보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딸과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오붓하게 둘이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는 게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같이 있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여유롭게 여행이나 노후를 생각하게 되는 게 중년의 맛인 것 같습니다. 윤지가 우리 집으로 와주어서 오히려 굽이졌던 제 인생이 활짝 펴지고 탄탄대로를 걷게 해준 것 같아 참 제 인생의 귀한 인연이고 복덩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요즘 하네요. 요즘은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고 고생하는 우리 딸 몸보신할 음식 좀 찾아보고 미리 준비 좀 해놔야겠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행복한 일이라 자랑하는 마음에 사연을 붙여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앞이 막막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꼭 근심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항상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데려오고 마음껏 사랑해준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만사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